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또 그 옆에 귀여운 애. 이 캐릭터들 어디서든 한 번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뭐야, 그냥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캐릭터들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한교동 월드에 오니까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요. 이 기분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교동은 침착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캐릭터에 푹 빠지다 못해 캐릭터에 자아를 입히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곳, 바로 산리오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산리오. 대체 비결이 뭔가 싶은데 그 중심엔 낙하산 CEO가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에 대해 잘 몰라도 이 고양이 캐릭터 헬로키티는 잘 알잖아요. 헬로키티는 1974년에 처음 등장한 후 산리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고요.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 진출에도 성공하며 Y2K 선봉자가 됐죠. 헬로키티 25주년인 1999년에는 매출 1,500억엔,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켓몬스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이자 개국공신이 됐는데요. 이렇게 캐릭터 사업으로 잘 나가던 산리오였지만 산리오도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하면서 당시 영업이익이 급감했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판매 부진이 좀 많이 나왔었고,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그리고 소비 심리 악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 라이선스 수익이 대폭 좀 감소를 했다. 굉장히 사업 구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커졌다. 안 그래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와 여러 요인들까지 겹치며 산리오는 사상 최대 위기를 겪었는데요. 여기서 산리오를 구원할 낙하산이 떨어집니다. 2020년 창업자 츠지 신타로가 손자인 츠지 토모쿠니에게 CEO 자리를 물려준 건데요. 산리오의 사장 교체는 1960년 창사 이후 처음이었고요. 88년생, 이제 갓 30을 넘긴 어린 손자가 CEO가 됐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빅뉴스였죠.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 중에서도 이제 최연소 CEO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세대 교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젊은 CEO다 보니까 리더십 부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라든지 세대 교체나 뭐 브랜드 마케팅 변화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 CEO가 회사 경영권을 잡고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영업이익은 올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518억엔, 우리 돈 4,920억 원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라이선스 사업 부문은 30%, 해외 매출도 40% 각각 증가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단 5년 만에요. 아니, 꺼져가던 산리오를 대체 어떻게 살린 걸까요? 토모쿠니 츠지가 CEO 자리에 오른 뒤 본격 산리오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어왔는데요. 역시 MG는 다른 걸까요? 츠지 CEO가 기업의 키를 잡은 뒤 첫째로 한 일, 바로 산리오의 주축 멤버이자 개국공신 헬로키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캐릭터도 하나의 컨텐츠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해서 지속적인 리뉴얼 그리고 미디어 노출 이런 게 없으면은 굉장히 단조로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 감소, 매출 감소의 직격탄으로 좀 이어지고, 새롭게 라이선스를 계약을 할 때 헬로키티 말고는 다른 뭐 쓸만한 재료가 없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츠지 CEO 또한 헬로키티의 인지도를 낮추는 게 아닌 다른 캐릭터의 인지도도 함께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고요. 키티의 빈자리는 한교동, 쿠로미, 시나모롤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채워줬는데요. 실제로 산리오에서 진행한 올해 인기 투표를 보면요, 나라별로 선호하는 캐릭터가 모두 다른 게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고요. 종합순위를 보면 1위는 폼폼프린, 2위는 시나모롤, 3위는 포차코인데요. 키티는 간신히 5위의 문턱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에 공을 들인 결과 키티 하나에 좌지우지 되던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귀여운 것만 할 줄 알았던 산리오는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서사를 입히는데요. 특히 게으른 계란이라는 뜻의 구데타마는 매사가 귀찮고 무기력한 캐릭터인데, 구데타마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힘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도 하며 위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이 산리오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연결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세계관을 좀 구축을 해서 차별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데, 캐릭터의 세세한 성격을 좀 부여해서 정체성과 각 타겟층에 맞는 팬덤을 좀 유도하고 있다. 캐릭터의 세계관을 입혀 한 캐릭터에 제대로 푹 빠지도록 해서요, 내 캐릭터가 최고야 하면서 다른 캐릭터들을 장난식으로 견제하는 팬들도 종종 있기도 한데요. 각 캐릭터의 팬덤을 확실히 구축한 산리오는 지금까지 약 450종 이상의 캐릭터를 출시했는데요. 각기 특성도 매력도 모두 다르다 보니 캐릭터 IP를 주로 하는 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협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복수의 캐릭터를
동시에 마케팅하는 전략이다. 캐릭터 자체로만 보자면 굉장히 좀 디자인이나 톤이나 색채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과 조화가 좀 뛰어나다. 그러니까 로고를 과도하게 좀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복가품이라든지 아니면 문구, 완구 이런 것들이랑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콜라보하기 조금 쉽다라는 점이 경쟁력이죠. 요즘 산리오 캐릭터 정말 안 보이는 곳이 없잖아요. 항공사, 편의점, 심지어 아이돌 등과 협업했고요. 아예 놀이공원에선 산리오 캐릭터들을 주제로 한 대규모 꽃축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특히 캐릭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K리그와 협업했을 때도 각 캐릭터를 26개 구단 특성에 맞게 하나씩 매치할 수 있었죠. 지금이야 이런 협업으로 우리와 더 친숙하게 된 캐릭터들이지만 사실 원래부터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 익숙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캐릭터 IP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체다 보니 당사의 캐릭터 이미지와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다소 엄격하게 브랜드를 통제했었거든요. 타사와 협업한다고 해도 조건을 까다롭게 세우기도 하며 다소 보수적이었는데요. 트지 CEO가 선임된 이후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고 다양한 캐릭터 구축과 공격적인 콜라보 진행 등 본격 산리오 심폐소생에 나선 겁니다. 그 결과 산리오의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약 3,990억 원으로 2022년 흑자 전환 이후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쉽게 뚝 떨어진 것 같았던 낙하산 CEO가 실은 실적 악화로 수직 낙하하는 산리오를 구해준 셈이 됐는데요. 지금은 다시 귀여운 캐릭터들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 중인 산리오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고 합니다.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존에서 조금 벗어나서 영화, 게임, 교육, 다양한 컨텐츠에 좀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수익 구조 자체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 중심이기 때문에 디지털 채널 기반의 수익 다변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 맛, 또 팬덤을 형성해 즐기는 맛이 가득한 산리오 캐릭터들. 혹시 산리오 캐릭터들 중 여러분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역시 귀여운 게 최고야.